확진자 동선 2m 이상에서 오랜 기간 접촉한 사람들과 확진자와 공용 물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격리되고 검사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 감시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 민주당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인 이낙연 의원이 그 확진 기자 이후에 같은 의자, 같은 마이크를 써서 크게 걱정이 됐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의료진은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만약에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한 잠복기가 3에서 5일, 2주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된 초기 한 3, 4일 이내에는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어도 검사에 양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두고 추이를 봐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상도 생기지 않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또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공고를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진단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자가격리 2주는 무조건 해야 하는지, 그리고 2주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보건소에서 따로 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확진 검사 후에 어떤 경우는 자가격리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능동 감시하면서 증상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자가 밀접 접촉했거나 공용물품 사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가격리 상태로 가실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같은 공간에 뭐 좀 시간이 달리 이제 노출됐던 이런 분들은 능동 감시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이제 역학조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분들이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밀접 접촉자, 능동 감시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디까지를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감시는 하되 접촉자로 분류를 안 하는지 이 기준이 좀 궁금하네요. 이제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기 비말이라는 게 보통은 1m, 2m 이상 날아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감염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이제 확진자와 뭐 어떤 뭐 손잡이든지 뭐 물품이든지 이제 공동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랬던 분들도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와의 그 밀접 접촉 여부, 그다음에 그 접촉 시간, 그리고 공용물품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능동 감시자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역학조사관들이 뭐 인풋세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CCTV를 돌려본다, 또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밀접 접촉했는지는 이제 뭐 본인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CTV를 보면서 실제로 가까이 접촉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일한 같은 공간에서 어떤 같은 뭐 물품을 만졌는지 손잡이를 만졌는지 역시도 사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CCTV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것도 그렇지만 하도 확진자가 단기간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태릉선수촌 등 수도권 5곳에 일단은 무증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센터 입실 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느냐는 이제 중증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뭐 보통은 100% 중에 5%는 위중한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코로나19에서 그런 분들은 중증치료병상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15%의 이제 중증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증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배분들을 그때그때 위험도에 따라서 잘 해서 그 미리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빠르게 병상과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쭤볼게요. 한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원치 않아도 우리가 스웨덴처럼 집단 감염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감염이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에 걸리고 이제 면역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집단 감염에 도움을 받기는 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대규모 유행이 생기게 되면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을 못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단 면역에 도움을 받더라도 최대한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의 그런 그 발생만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만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긴 그 코로나19 유행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훈 박사가 진행하는 김지훈의 이브닝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만납니다. 유튜브에서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의견 보내실 분들은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김지훈의 이브닝쇼. 박지훈의 뉴스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만 스페셜 DJ가 다시 된 박영미고요. 김지훈 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CBS의 방송국 방송 중단 사태에 대응해서 저희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하루만 미리 휴가를 드렸습니다. 자, 프리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요. 김지훈 박사님 아마 내일 무사히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방송인 박철민 씨 맞이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2일인가요 이제?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지난번에 1일이었다고 했는데 크게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건강한 박철민 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행자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오늘 하루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초대할 수 없는 청첩장입니다. 슬프다. 예. 네. 제가 그 청첩장 하나를 사실 들고 왔는데 계속 놓고 왔습니다. 아, 조절 못했는데 네. 8월 29일 날짜의 청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이 저에게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어제 만났는데요. 만나는 도중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왜요? 결혼식에 때렸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청첩장을 줬지만 이날 초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실내